자, 오늘 이제 3월 14일입니다. 저희가 오늘은요, 이제 잊혀질 뻔한 이름, 이 트레버 바우어 선수의 충격적인 또 일본행 소식 한번 또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 새벽에 저도 저희 팟캐스트도 좀 듣고 또 유튜브 영상도 좀 몇 개 보고 이러다가 갑자기 이제 이 속보라고 떠가지고 뭔가 해서 봤더니 바우어가 요코하마를 갔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거 가짜 뉴스인가 했더니 진짜 뉴스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산케이 스포츠가 이제 오늘이죠, 이제. 오늘 발표를 한 내용에 따르면은 바우어 선수가 요코하마와 연봉 4억 원에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연봉 4억 엔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따졌을 때 한 39억 정도 되더라고요. 30억, 40억 정도 되는 거니까 달러로 치면은 한 400만 달러? 그 정도 된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바우어 선수 계약하고 나서 올 시즌 요코하마에서 뛸 수 있게 돼서 매우 흥분된다. 요코하마 이상의 팀은 없다고 생각한다. 야, 너 메이저리그에서 뛰었잖아. 어쨌든 뛰어난 팀의 일원이 돼 함께 우승을 목표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돼서 매우 기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메이저리그에서도 싸이 영상을 수상했던 바우어가 1분까지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저희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바우어가 어떤 선수인지 다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UCLA 시절부터 이제 게리 콜과 함께 원투펀치를 이루면서 미국 아마추어 대회를 휩쓸었던 선수였고요. 2011년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전체 3번으로 애리조나 디백스에 지명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해서 통산 10시즌 동안 1297.2이닝, 83승 69패, 평균 자책점 3.89를 기록했는데요. 이 바우어 선수의 커리어 가장 빛나는 순간이라고 한다면 역시 2020 시즌, 이 단축 시즌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클리블랜드 시절의 바우어는 명성에 비해서 사실 성적 자체는 그렇게까지 좋지 않았었는데 2020 시즌 단축 시즌이긴 하지만 완전히 각성을 했었죠. 신시내티에서 5승 4패, 승패는 좋지 않았지만 평균 자책점이 1.7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내셔널리그 싸이 영상을 차지했었던 바우어였고요. 그래요. 이때 당시에 이 바우어 선수가 좀 각광을 받았었던 부분이 이제 피치 디자인. 이게 이때 되게 붐을 이뤘잖아요. 이 피치 디자인. 선수 본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개량하고 이 슬라이더 각도 크게 만들고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췄었는데, 거기에 있어서 학구열이 높은 투수 바우어가 자기의 공, 자기의 뭐 구속을 더 끌어올려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다. 이런 얘기들도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본인의 슬라이더의 종적인 움직임을 조금은 제한하는 대신에 좌우 폭을 넓힌다던가 투심 패스볼을 달아서 이 슬라이더와 반대로 움직이는 구종을 장착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본인의 피칭 스타일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었고 또 이제 뭐 비디오 분석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의 구종 역시 개량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선수가 괴짜기는 한데 야구에는 참 진심이구나,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미지 자체도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2021 시즌 앞두고 다저스와 3년 1억 2천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 6월까지 8승 5패, 평균 자책점 2.59,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그 이후로는 마운드에서 바우어 선수의 모습을 또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2021년 5월이었는데 이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이제 수사를 받았었고요. 일단 사무국이 행정 휴직 명령을 내리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메이저리그 마운드를 떠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 행정휴직이라는 게 어쨌든 이 선수가 지금 조사 단계에 있으니까 경기에 출전시키지 마쇼라고 이제 사무국이 내리는 건데, 이게 되게 구단 입장에선 답답한 게 연봉은 연봉대로 계속 주면서 선수는 쓸 수 없는 그런 판국이기 때문에 다저스 입장에서도 그래서 시즌 도중에 트레이 터너와 맥스 슈어저 선수를 데려오려고 유망주를 대거 또 지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8개월 수사 끝에 이제 불기소 처분을 결국에 받았지만 징계 자체는 이루어졌었습니다. 사무국의 자체 조사 결과를 통해서 추가 혐의가 드러나면서 324경기, 그러니까 2시즌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었죠. 그리고 이 바우어 선수가 한 뭐 행동의 잘못, 뭐 잘잘못을 따지기를 떠나서 이 324경기 출전 정지, 이게 과도하다는 의견은 있었고 어느 정도 좀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반 시즌 혹은 이제 아무리 심해도 한 시즌 정지를 받았던 선수들에 비해서 바우어의 죄질이 그만큼 더 무거운가? 두 시즌이나 324경기나 정지 받을 정도인가? 라는 얘기는 많이 들려왔었어요. 그렇죠. 바우어의 혐의를 떠나서 이 과도하다는 생각을 했으니까 결국에는 징계 축소가 된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바우어가 그렇게 커다란 징계를 받았던 데에는 역시 괘씸죄도 어느 정도는 있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죠. 예전에 클리블랜드 시절에 드론 사건 기억하시죠? 드론을 가지고 놀다가 손을 다치는 바람에 이 클리블랜드가 가뜩이나 이제 선발 투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바우어 선수가 출전할 수 없는
일이 생기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강판이 되는 상황에서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존경받는 덕장 중에 한 명인 테리 프랑코나가 공을 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외야 쪽으로 집어 던져서 그때 이제 클리블랜드 팀 동료들도 크게 놀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타르 사건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이게 없겠죠. 사실 좀 결정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메이저리그에 만연해 있던 이물질 관련해서 이 바워가 폭로를 했는데 사실 폭로 자체는 메이저리그의 공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긍정적인 영향도 미쳤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바워가 이제 지나치게 이제 비판적인 태도, 그러니까 몇몇 선수를 찝어가지고 이제 비난을 한다던가 하면서 이제 선수들 사이에서도 많이 밉보이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324경기 과도한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수 노조 측에서도 사실은 나서지 않으면서 좀 권익을 보호받지 못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항소 끝에 바우어 선수의 항소 끝에 이 연방 중재원이 194경기로 징계를 축소해라라는 이제 판결을 내리면서 징계가 좀 많이 축소가 되게 됐어요. 그렇죠. 이제 소급 적용까지 되면서 개막 이후에 50경기가 지난 시점에서는 이제 기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저스가 기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저스는 이 과감하게 방출을 결정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뭐 여론도 너무 좋지 못했고 이 바우어 선수와 또 팀 동료들 이 클럽하우스에서도 이 바우어와 같이 야구를 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견이 무거웠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또 내리게 된 건데. 그렇죠. 그랬을 때 다저스가 방출했을 때 이런 얘기도 있었죠. 왜 돈은 돈대로 다 부담하면서 다른 구단 좋은 일 시키느냐, 다른 구단이 데려가면 어쩌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저희는 그랬었잖아요. 바우어 데려가기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여론의 부담, 이 비판적인 상황에서 영입할 구단이 없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예상대로 이 요코하마와 계약을 맺기 전까지 메이저리그 어떤 팀과도 계약을 맺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요. 뭐 링크가 났다라는 소식도 사실은 없었었는데 이 여론도 여론이고 또 1년 반의 실전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욕은 욕대로 먹고 진짜 만에 하나 못하면 어떡해 이런 이제 생각들을 또 구단들이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사실 바워가 일본, 뭐 우리나라 진출하는 것도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안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던 게 어쨌든 올 시즌 연봉의 상당수를 보장받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2,250만 달러. 이게 이제 50경기를 제하고서 이제 들어오는 연봉이 이만큼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 리그에 진출하기보다는 징계가 끝나고 그러니까 개막 후 50경기가 지난 시점에서 그때쯤 되면 선발이 필요한 팀이 있을 테니까 그 팀과 계약을 맺을 가능성도 있기는 하다.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를 그에 앞서서 일본 이 진출을 선택한 바워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저스 입장에서는 뭐 저희가 뭐 몇 번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다저스 입장에서는 진짜 100% 완전한 피해자인 것 같아요. 이제 바우어 선수와 또 계약한 거 그리고 쓰지 못한 것도 있지만 이번에 오프 시즌 때 사실 돈 안 쓰면서 477 리셋해 나가려고 했는데 바우어 선수의 징계가 갑자기 194경기로 축소가 되면서 477 라인 근처까지 그리고 477 라인 거의 뭐 넘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연출이 돼버리는 바람에 마지막까지 사실은 다저스에 똥을 뿌리고 간 바우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바우어 선수가 이제 요코하마와 계약을 하면서 일본 프로야구에 진출하게 됐었잖아요. 네. 사이영상을 받은 적이 있는 메이저리그 선수가 일본의 외국인 선수로 진출한 거는 61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1956년에 수상했었던 논 뉴컴 선수, 뭐 다들 기억하실 겁니까? 이름 뭐 유명하니까. 이 1962년에 주니치에 입단을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미 선수 생활 황혼기 30대 중반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바워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32살이니까 확실히 더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이제 빅리그에서 일본 리그에 진출하게 된 거고요. 뉴컴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자면 300승 투수이고요. 다저스의 레전드로도 잘 알려져 있는 선수죠. 그렇습니다. 3년 전에 FA가 됐을 때 이제 바우어가 30개 팀으로 이 후보를 좁혔습니다. 행선지 후보를 좁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니 왜 요코하마랑 소프트뱅크는 뭐 빼놓고 얘기해? 이랬었는데 진짜 공교롭게도 3년 뒤에 또 요코하마행 비행기에 또 타게 된 바우어 선수긴 하네요. 미국 사람들 중에서 이제 일본 문화, 그러니까 좀 약간 실제 일본 문화가 아니라 변질된 일본 문화 있잖아요. 닌자, 그렇죠, 사무라이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미국 쪽으로 이제 애니메이션이라던가 영화 쪽으로 진출하면서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은 미국인을 가리켜서 와페니즈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바우어는 진짜 전형적인 와페니즈라고 할 수 있는 선수죠. 그렇죠. 자신의 SNS 계정 이름 표기에도 가타카나로 이제 트레버 바우어를 어떻게 표기하는지 같이 이제 별도로 이제 표기를 해놨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 봤을 때 일본 문화에도 예전부터 좀 관심이 있었다. 세레모니도 있잖아요. 삼진자분들에 갑자기 이렇게 막 검을 칼질해. 이렇게 하는 거. 네, 그것도 역시 와페니즈라는 증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네. USA 투데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코하마로의 이적은 바우어의 커리어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라고 이제 평가 내렸습니다. 빅리그 재진출 본인도 역시 노릴 계획이라고 하는데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73승 68패 야쿠르트에 이어서 8경기 차로 이제 센트럴리그 2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클라이맥스 시리즈에서 한신 상대로 업셋을 허용하기도 했었죠. 네, 이제 올 시즌에는 다시 한번 뭐 이제 외국인 선수들과 재계약도 하고 이제 바우어 선수 영입하면서 우승 한번 또 노려보겠다, 센트럴리그 우승을 노려보겠다 이런 의지인 것 같은데요. 기존 외국인인 네프탈리 소토, 에드윈 에스코바, 로버트 그셀만, 타일러 오스틴 다 어디서 들어본 선수들이죠. 타일러 오스틴 선수 같은 경우는 KBO 리그에서 또 잠깐 뛰었었던 선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신규 외국인 선수가 바오 말고도 또 있는데 JB 웬델켄입니다. 오클랜드에서 뛰었었죠. 지난 시즌까지 이제 메이저리거였던 선수까지 이렇게 영입을 하는 걸 보면은 아니 일본 리그의 외국인 선수 수준이 예전에도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옛날보다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뭐 대표팀에서도 일본 대표팀에서도 활약을 했었던 이마나가 쇼타 선수. 이 선수 좌완 투수고 이거 못 치겠는데 이 선수도 역시 요코하마 소속이고 그렇지. 대표팀 주전 2루수로 차출됐었던 마키 슈고 선수 역시 또 요코하마 이 소속입니다. 전력이 나쁜 팀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바우어가 일본 리그에서 과연 2년 동안 쉬고 돌아왔는데 뭐 활약할 것인가? 저는 투수니까 타자보다는 2년 동안 공백이 영향을 덜 미칠 수가 있다. 타자는 투수의 공에 대응을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투수 같은 경우에 본인의 공을 던지기만 하게 되면 되기 때문에 사실 기량 하락보다는 오히려 어깨를 쉬어서 몸 상태가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바우어 같은 경우에는 일본 리그에 진출했을 때 과연 이 선수가 기행이 없을 것인가? 또 이제 뭐 사실은 일본 프로하고 아직까지 그런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뭐 단체 생활 혹은 이제 팀 문화 그쵸.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시하는 리그인데 이 바워 선수가 이런 문화에 또 과연 적응을 할 수 있을까? 뭐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악동 푸이그도 한국 프로야구 와가지고는 그래도 고개 숙이고 잘 뛰다 가더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바워 같은 경우 이제 동기부여 차원에서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죠. 이 푸이그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리그에서의 실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KBO 리그에서 어쨌든 역수출한 사례들을 보면서 본인도 KBO 리그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면은 미국에서 날 다시 불러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가짐도 어느 정도는 있었잖아요. 바워 같은 경우에도 뭐 공식적으로는 나 메이저리그 다시 돌아갈 거다 열심히 해서 잘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바워 같은 경우는 실력이 문제라서 지금 메이저리그에 퇴출된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당장도 다른 구단들이 영입하려면 영입할 수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면서 바워 영입을 망설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랬을 때 바워가 뭐 메이저리그에서 제안이 왔을 때 당장 시즌 중간에라도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고 푸이그도 실제로 그런 계약을 삽입하려고 했듯이 바워도 똑같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열심히 할 것인가 또 얼마나 일본 프로야구를 리스펙트하고 그대로 따를 것인가 아니 메이저리그에서도 2000승 감독의 공을 안 주고 뒤로 던진 사람이 일본 리그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조금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정말 빅네임의 일본 야구 진출 이게 또 굉장히 화제가 됐고 또 하필 그 선수가 정말 이 괴짜 사고 뭉치 이 바우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도 좀 관심을 가졌을 것 같은데 과연 바우어 선수의 2023 시즌 일본 프로야구에서 성적이 어떨지 저희도 굉장히 좀 궁금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바우어 선수의 활약 여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또 다른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